18세기 말 상트페테르부르크 결궁전. 예카테리나 2세의 애인 간별사였던 두 명의 시녀는 예비 후궁의 마지막 테스트를 준비하고 있었다. 마지막 테스트라는 건 의사의 건강검진과 교양심사를 통과한 예비자와의 잠자리 실전 투입이었다. 수컷의 능력이 검증된 후에만 여자와의 명예스러운 합궁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여자의 남자 후궁과 애인들은 단순히 성적 대상의 목적으로만 있었던 건 아니었다. 귀족들과의 친밀하고 끈적한 관계와 그에 대한 보상은 그녀의 강력한 정치적 도구였던 것이다. 실제로 예카테리나 2세가 여자가 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궁정치니대 오르르프 역시 그녀의 수많은 애첩 중 한 명이었다. 중세시대 내내 유럽의 변방으로만 있던 러시아를 문화와 군사력의 대국으로 키워낸 예카테리나 2세. 그 시대 유럽에서 절대 군주가 될 수 없었던 몰락한 귀족의 딸로 태어난 그녀는 어떻게 러시아의 차르가 되었으며 또한 어떻게 러시아를 대국으로 만들었던 것일까. 역사랑 TV에서는 뛰어난 정치가이자 야망가였던 예카테리나 여제의 삶을 조명해보고자 한다. Love for History Channel. 러시아 로마노프 왕조 6대 찰이었던 엘리자베트 여제는 후계자 문제와 관련해 귀족들의 끈질긴 질문과 반대에 직면하고 있었다. 후계자로 내정된 친언니의 아들이었던 표토르 3세의 정치적 문제와 정치적 성향 때문이었다. 낮은 지능의 표토르 3세는 자신은 러시아인이 아닌 독일인이라는 자부심으로 가득 찼었던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위의 반대도 불구하고 표토르 대제의 피를 물려받은 표토르 3세만이 진정한 후계자라는 그녀의 결심은 변함이 없었다. 엘리자베트 여제는 차기 황후가 될 조카의 배우자 역시 본인이 직접 간택하게 된다. 그 주인공은 프로이센의 몰락한 귀족 가문이었던 아날트가의 예카테리나였다. 엘리자베트가 그녀를 간택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다. 첫 번째 이유는 처녀 여제였던 엘리자베트와 유일하게 혼담이 오갔었던 아날트가와의 인연 때문이었다. 두 번째 이유는 표토르 3세와 같은 프로이센 출신이면서 펠촌의 먼 친척벌이라는 이유였었다. 표토르와 같은 언어를 쓰는 교양있는 신부감을 선택했던 것이다. 당시 14살이었던 예카테리나는 비록 가문은 몰락했으나 2살 때부터 질 좋은 교육을 받고 있었던 재원이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엘리자베타 여제의 이런 선택은 예카테리나의 정치적 야망과 대담한 성격을 간과한 오판이었다. 그렇게 맺어진 황태자 부부의 결혼 생활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다. 장난감 독일 병정 놀이가 취미였던 표토르 3세와 귀족 문화와 교육을 체계적으로 배웠던 그녀의 코드가 맞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들의 결혼생활 16년 동안 각각 자신의 정부를 두고 살 만큼 정상적인 부부의 관계는 찾아볼 수 없게 된다. 또한 천생 독일 출신이란 점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표토르 3세와는 달리 그녀는 결혼하면서부터 러시아인이 되기로 결심을 하였다. 이러한 그녀에 대해 표토르 3세는 변절자라며 그녀를 경멸하고 비난을 했으며 공공장소에서도 그녀를 의심하며 스파를 했었다. 이러한 남편과의 불편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예카테리나는 결혼 후 본격적으로 러시아 황태자비로서의 정체성과 정치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개신교에서 러시아 정교로 개종했으며 독일 이름이었던 조피를 버리고 세례명인 예카테리나로 바꾼 시기도 이때였었다. 그녀는 러시아를 완벽히 습득했으며 아울러 귀족과의 신분을 쌓는데 온 힘을 기울였다. 활발한 정치적 교류와 노력 덕분에 그녀의 존재감과 인기는 러시아 내에서 점차 올라가게 된다. 하지만 예카테리나의 존재감이 드러날수록 불쾌감과 의심을 드러내는 이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엘리자베타 여제였다. 황태자비의 인기가 올라갈수록 독일색을 지우지 못하고 있는 어수룩한 이방인이었던 황태자의 인기는 내려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엘리자베타 여제의 예카테리나에 대한 불만과 의심이 쌓여가고 있을 때 사건이 터지고 만다. 당시 프로이센과 7년 전쟁 중에 있었던 러시아의 총사령관이었던 피오토르비치 아프락시 장군의 항명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왕실의 진급 명령에도 불구하고 아프락시는 프로이센에서 퇴군을 하여 귀국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적군행위를 뒤에서 조종한 주동자로 예카테리나가 지목된 것이었다. 장군들이 황태자비에게 보낸 편지가 모반의 증거로 제출되었으며 연루된 장군들은 모두 숙청되었다.
반역 모반죄의 명목으로 패배의 위기에 놓였던 예카테리나는 눈물로 자신의 무죄를 호소하였다. 결국 신하와 귀족들의 비호와 변호로 패배의 위기를 면하게 되지만 두 여자의 갈등은 첨예하게 대립하게 된다. 아프락신 스캔들 이후 예카테리나는 정중동의 자세로 본인의 힘을 키워나가게 된다. 그녀는 사조직을 만들어 궁중친위대 소속의 그레고리 오를루프 장교를 끌어들인다. 그의 사형제가 모두 친위대 소속이었을 만큼 오를루프는 궁정 군부의 핵심 세력이었다. 예카테리나는 이 능력있고 잘생긴 정치적 파트너에게 본인의 침실까지 기꺼이 내어주게 된다. 정치적 파트너를 연인으로 만들어 관리하는 그녀만의 고급 스킬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발휘된 것이었다. 1762년 1월 5일 엘리자베타 여왕이 사망하게 되면서 표토르 3세는 러시아 차르로 즉위하게 된다. 차르로 즉위한 표토르 3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친프로이센 정책이었다. 항복을 선언하기 직전이었던 프로이센에서 조건 없이 철수를 함으로써 국익에 막대한 손해를 불러오게 된다. 또한 러시아 군대의 복장을 프로이센의 복식으로 바꾸게 했던 건 러시아 군부의 자존심을 크게 다치게 한다. 이러한 반러시아적 행위는 종교 분야까지 미치게 된다. 모든 교회의 재산과 토지를 국유화했으며 러시아 정교회 성직자들에게는 개신교의 목사처럼 복식을 바꾸라고 명령하기도 했었다. 이러한 러시아를 부정하는 모든 거부행위에 러시아 내 군주의 평판은 최악으로 치닫게 된다. 표토르 3세의 실정에 러시아 귀족과 군부는 크게 반발하게 되고 예카테리나에게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오게 된다. 1762년 7월 표토르 3세가 궁정을 비운 사이 거사가 진행되었다. 오를루프의 지휘대는 페테부르크 주위의 모든 성문과 다리를 봉쇄한 후 차르는 이제 예카테리나 2세라고 선포를 하게 된다. 이때 광장에 나와있던 대다수의 시민들은 그녀의 이름을 외치며 그녀의 즉위를 열렬히 환영하게 된다. 이때 궁 밖에 있었던 표토르 3세는 예카테리나 2세에 맞설 군대를 급히 모으려 했으나 이미 많은 군대는 예카테리나의 편으로 돌아서 있었고 결국 표토르 3세는 항복을 선언하게 된다. 모든 왕위를 아내에게 물려준다는 사인을 한 표토르 3세는 애인과 바이올린 그리고 원숭이와 함께 여생을 보내달라는 부탁을 하게 된다. 하지만 예카테리나 2세는 매몰차게 거절하고 바로 감옥에 그를 가두어버린다. 그렇게 유폐된 표토르 3세는 일주일 후 옥중에서 복통으로 죽고 만다. 하지만 표토르 3세의 죽음에 대한 궁정의 공식 발표를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프랑스 외교 문서에는 시체의 입술이 심하게 부르튼 걸 가리켜 타살이 되었을 거라는 목격자의 진술이 실리기도 했다. 직접 살해 명령을 내렸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표토르 3세의 죽음의 책임에서 예카테리나 2세는 결코 자유롭지 못한 건 사실이다. 그렇게 왕위에 오른 예카테리나 2세의 정치 역정은 탄탄대로를 걷게 된다. 무엇보다 귀족들을 다루는 데 있어 그녀는 자신의 주특기를 유감없이 발휘했던 것이다. 그 주특기는 바로 자신의 몸을 이용한 침실정치였다. 왕이 쿠데타에 핵심적 역할을 했던 오를루프는 그 후로 오랫동안 그녀를 보위하며 애인 역할을 잘 수행했으며 그녀의 아들 중 한 명의 아버지이기도 했었다. 포텐킨 공작은 여자보다 10살 어렸으나 뛰어난 신체도구와 잠자리 기술로 그녀의 에이스로 활동하였다. 후에 시간이 흘러 정력이 떨어지자 여자의 남자를 대주는 뚜쟁이 역할까지 했던 충신 중의 충신이었다. 폴란드의 마지막 왕인 스타니스와프 2세는 왕세자 시절 러시아로 유학을 와 있었을 때 그녀와의 연문을 뿌리기도 했었다. 물론 정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순수한 쾌락을 위한 젊고 잘생긴 남자들도 수없이 많았다. 그녀가 죽기 전 사귀었던 마지막 남자는 40살 차이가 났던 젊고 잘생긴 시종이었다. 공식적으로 20명 정도의 애인이나 후궁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으며 200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는 설도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남성 편협에 그녀는 항상 당당했으며 주변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왕으로서의 업적이 당대에도 대단했었기 때문이었다. Love the History Channel.
We show up in the party, flyer than everybody. We show up in the party.